안녕하세요. 아이디어창 국제특허법률사무소 김창덕 지문근 변리사입니다. 자, 오늘은 딱딱한 우리 특허 주제를 벗어나서 제가 고객 사장님들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자기 자녀분의 진로, 혹시 변리사라는 직업은 어떤 것인가, 변리사를 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변리사들 월급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질문을 가끔 받긴 하는데, 그 관련해서 제가 속 시원하게 변리사의 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본외편입니다. 편안하게 시청해 주세요. 자, 진 변리사님, 네, 우리 그 변리사 공부 지금 합격한 지 얼마나 되셨죠? 합격한 지는 지금 6년 차고요. 예. 네네, 6년 차 변리사고 시험은 2년 정도 공부했습니다. 아, 2년 정도면 상당히 빨리 합격한 편이죠? 네네,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를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네네, 1년 안으로 붙는 사람들은 뭐 굉장한 천재가 아니면 네. 네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변리사 시험 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변리사 시험은 크게 1차와 2차로 나뉘어져 있고요. 1차 같은 경우에는 세 과목 객관식으로 민법, 산업재산권법, 그리고 자연과학 이렇게 세 과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번외로 영어가 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패스앤페일로 이제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뭐 토익이나 뭐 토플, 탭스 이런 시험에서 그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은 1차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뭐 보통 저희가 많이 보는 토익 같은 경우에는 775점이 넘어야 1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험만 통과하려면 마음 편하게 그냥 다른 그 민법이나 사회자만 공부하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본인이 뭐 영어 점수가 지금 영어 점수를 안 가지고 있고 영어가 좀 약하다라고 하면은 토익부터 따고 시작하기를 제가 미리 추천드립니다. 토익을 점수를 따놓고 네, 준비를 네. 하자. 네, 네. 예. 그러면 변리사 공부하시면서 그 경쟁률은 어떻게 되죠? 경쟁률은 보통 1차도 한 5대1 정도, 2차도 한 5대1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최근 추세가 지금 1차 응시자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많아지고 때문에 있다. 예, 현재는 5대1보다는 좀 더 많이 뭐 한 6대1 이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그 추세가 계속 경쟁률도 더 많아지고 변리사에 대한 전망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많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뭐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 뭐 아무래도 뭐 좀 산업이 뭐 전반적으로 지금 경제가 좀 침체돼 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좀 이런 전문직으로 조금 이제 가려는 그런 좀 사람들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변리사 공부 합격을 2년만 하셨는데, 우리 시벨사님만의 어떤 그런 노하우, 빨리 합격하는 비결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공개해 주시죠. 네네. 뭐 제가 감히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처음에 변리사 공부를 시작을 할 때 그 실제로 제 학교 선배 중에 이제 변리사를 하고 계시는 선배가 있어가지고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냥 무작정 가서 물어봤더니 그분이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거는 보시다 보니까 빨리 붙는 게 가장 좋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고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해라. 네네. 이거를 저는 공부하는 내내 항상 그 머릿속에 갖고서는 이제 공부를 했고요. 뭐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뭐 공부를 위한 공부라고 하면은 뭐 조금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오랜 장수생 분들을 좀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보통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학문적으로 탐구를 합니다. 네네. 근데 그렇게 다가가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워라. 일단 외우고 지나가고 또 외우고 지나가고 다시 회독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 이해가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내가 학자가 되거나 선비같이 공부를 하지 말고 철저하게 스코어, 점수를 따기 위한 패스와나 통과하기 위한 그런 공부를 해야 되고, 맞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합격한 사람들하고의 그런 노하우를 들어야 되지, 오래 장수하신 분들, 뭐 5년, 6년 공부하는 분들하고 가까이 거리를 멀리해라. 오래 공부하신 분들이랑도 저는 대화를 많이 하기를 저는 좀 추천드리는 게, 그 방법을 채택을 안 하시면 됩니다. 네네. 아무래도 빨리 합격한 분들이 뭔가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네. 그분들을 똑같이 이렇게 모방해서 네. 따라가는 게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리고 실제로 뭐 변리사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학원을 다니시게 되겠죠. 이런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 현직 변리사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가르쳐주는 어떤 그 본인만의 노하우들이 다 있어요. 그 노하우들을 절대 자만하지 말고 일단은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공부라는 것이 아주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그걸 빨리 단계를 끝내기 위해서는 최대한 도움 받을 수 있는 거 다 도움 받는데, 특히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네, 맞습니다. 빨리 합격하는 지름길이 된다. 네, 그럼 학원은 주로 어떤 학원을 또 추천할 학원이 있으신가요? 변리사 학원은 아마 조금 네이버 조금 검색해 보시면은 한정돼 있습니다. 네, 한정돼 있고요. 뭐 이미 다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학원 이름을 제가 여기서 깔 수는 없을 것 같고. H학원? 예, H학원. 역삼에 이제 다 몰려 있고요. 네. 네네.
해가지고 뭐 한 세 군데 정도가 이제 뭐 서로 이렇게 비슷한 이런 구도로 가고 있는데 그 학원을 저는 뭐 1차를 시험 볼 때 실강을 들었어요. 인강을 요즘에 듣는 친구들도 많은데 예, 저는 근데 실강을 들었고 인강이 뭐예요? 인터넷 강의. 인터넷 강의? 예. 예. 이게 고시를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조금 약간 외향적이다 보니까 혼자 계속 도서실에서 있다 보면은 좀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사람들도 같이 그쵸, 만나고 그 예. 고시 페인이라고 그러죠. 예. 좀 만나고 좀 풀 때는 풀어야 예, 그렇죠. 좀 가끔씩 산에 등산도 가고 운동도 네네. 좀 하면서 네, 맞습니다. 이게 하나의 좀 마라톤 게임을 하는 것처럼 네. 자기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 자만하지 말아라. 예, 그 머리 좋다고 되게 자만하다가 떨어진 사람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예, 특히 뭐 어디 과학고 출신의 뭐 서울대 뭐 그 특정 대학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네, 아니 뭐 과학고 출신의 어떤 S대를 이제 조기 졸업해서 이제 입학을 하고 뭐 되게 수학 영재, 과학 영재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토익 점수가 끝까지 안 나와가지고 1차 자체를 못 보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시험 자체를 못 본다. 네네. 본인이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영어는 항상 끝까지 밀어두고 예, 그렇게 하다가 1차를 아예 못 보게 되는. 네, 조금 제가 덧붙이면 이제 저는 시험 합격한 지가 18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영어 시험 제도라든지 저희 때랑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때 제 기억나는 것이 제가 200명을 뽑는데 1차에서 7,000명이 지원을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경쟁률이 상당히 높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게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절대 그 현학적인 자세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제가 채점자의 기준에 눈높이 맞추면 답안지가 나가야지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점자는 또 교수님들이나 뭐 그쪽 관련해 있는 경험 많은 뭐 변리사 뭐 전문가분들이 채점을 하게 될 텐데 그분 눈높이에서 그분이 원하는 키워드가 반드시 포함된 답안지가 점수를 잘 받게 됩니다. 혼자만의 뭐 소수설이라고 그러죠. 다른 생각 더 깊이가 많거나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딱 그 점수에 해당하는 그 키워드 해답만을 사례에 대한 해답만을 답안지에 그대로 기재가 되는 것이 점수를 높이 받을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제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이 이제 논술형으로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어떤 키워드 같은 거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딱 문제가 네 문제밖에 안 되긴 하지만 한 과목당 네 문제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거를 또 서술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빠듯합니다. 굉장히 빠듯하기 때문에 탁 치면 탁 나올 정도로 이게 좀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도 촉박하기 때문에 네, 짧은 시간 안에 그 배운 지식의 내용, 그 답안 내용을 빨리 쓰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네. 뭐 백날 이해를 해봐야 속도가 안 나오면 시험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머리까지 가지 말고 바로 손에서 바로 답이 나와야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시험 방법이라든지 우리 노하우를 설명드렸는데, 과연 변리사의 전망은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변리사 18년 차인데, 저는 변리사의 전망은 아주 좋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도래하면서 뭐 인공지능, 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 트렌드가 바뀔 때마다 그 권리와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 변리사들이 전선의 전면에 나서서 그 의뢰인들의 그런 아이디어 발명을 제가 보여주기 때문에 뭐 프라이드도 뭐 사명감도 생기고 하면서 보람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주변에서 일해보시는 게 어떤 것 같아요? 6년 되셨다고 그랬죠? 네, 6년 차이고요, 지금. 6년 차 변리사로서 뭐 저는 이제 변리사 되기 전에 이제 일반 기업에도 좀 다녔었는데 뭐 기업 대비 연봉도 더 높고요. 그리고 저희 보통 공대생들이 보통 취업을 하게 되면 지방으로 많이 가는데 고연봉 그리고 서울 근무 서울 도시 안에서 예, 이런 그리고 또 뭐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인정받는 네, 이런 면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자연스럽게 지금 연봉 말씀이 나왔으니까 연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연봉은 지금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뭐 고연봉 뭐 통계청 자료들 보면 뭐 8억을 번다 뭐 이런 것들은 그건 사실 헛수이고요.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변리사들 연봉이 일반 직장인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보통 제가 지금 개업을 한 변리사를 제외하고 그 변리사 시험 합격하게 되면 수습 변리사 과정을 걷는데 몇 개월이죠? 지금 저는 1년이었는데 예. 수습이 지금 6개월로 육개월만 줄어들고 줄어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수습 변리사로 와서 실무 수습을 하게 되는데 그때 기준 시작가 연봉이 5천부터 출발합니다.
네, 그다음부터 1년이 지날수록 5천, 6천, 7천 좀 이렇게 증가되는 폭은 굉장히 높은 편이죠. 변리사 합격자들의 평균 나이가 30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나이대에 비해서는 연봉은 높이 받는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연봉은 그 본인의 능력, 그다음에 역량에 따라 가지고 좀 천차만별입니다. 또한 개업을 했을 때 변리사 연봉 뭐 영업이 안 되거나 뭐 그러면 뭐 많이 뭐 벌지를 못하겠죠. 근데 그거는 철저하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역량에 따라 가지고 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습 변리사의 5천, 6천, 7천까지는 기본적인 시장에서 통용되는 룰입니다. 그렇게 금액은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 변사님 연봉은 좀 더 많이 받죠? 저는 이제 그 5천, 6천, 7천을 거쳐서 연차가 좀 더 되기 때문에 요거보다 조금 더 많아요. 네네네. 예, 오시면 뭐 똑똑하고 스마트하니까 뭐 당연히 차별화된 연봉 상품 가치가 그만큼 높으니까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좀 설명이 된 것 같죠? 네네. 예. 그럼 마치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기타 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편하게 제 아이디어 창에 연락을 주시면 비단 특허 내용뿐만 아니라 뭐 변리사 기타 전반적인 뭐 상담 뭐 문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친절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어 창! 구독하기 좋아요. 또 만나요.